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2강이죠. 제 이름이 켄트금이죠. 네. 제 이름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제가 직접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한국 이름이 형섭인데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하면 하영, 잘 발음을 못해요. 하영 이래서 제 이름을 정했는데 켄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켄트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4살 때 보여준 슈퍼맨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슈퍼맨의 원래 이름이 클라크 켄트예요. 근데 클라크 뜻이 점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클라크로 하려다가 켄트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정하게 된 거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한테 기회를 준 또 다른 엄마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켄트는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할 적에 발음하기 쉬우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장을 뒤흔들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또 미국용, 그러니까 글로벌용 이름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버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 간 지 2년 만에 GPA는 4.3을 받았고요. AP는 8개를 뱉고 저희 학교에서 미술을 많이 해가지고 11학년, 12학년 때 저희 뉴저지 주 대표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미술 어떤 그런 대전에서. 그랬고 태권도 시범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태권도 시범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몇 명 없었지만 제 아는 동생들과 함께 한국인 학생회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만들면 돼요, 뭐든지. 헌혈도 했고요. 헌혈해야지 아이비리그 간다고 그래서 헌혈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는데 인터뷰까지 갔습니다. 하버드 인터뷰까지 갔었는데 선배님이 지금은 선배님 되셨죠. 그 집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 한 아주 부잣집 큰 집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서 큰 개 2마리가 저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겁먹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렸던 그림, 성적표, 제가 얼마만큼 짧은 2년 동안 발전했던가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그 당시 연세가 한 50대셨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 위에 자기 자녀들의 사진 액자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족적이셨고 그 따님도 하버드를 다니고 계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좋다.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간다 하버드에. 근데 불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수 없는 왕따였죠. 코가 하늘에 붙어 있었는데 너무 실망감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버드에. 근데 재미난 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제 이름을 받아 적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를 다시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끊어버려도 돼. 너 떨어졌으니까는 연락하지 마 해도 되는데 너 파일을 보고서 연락을 해줄게 하고 진짜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왜 떨어졌느냐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지만 미국에 온 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긴가민가하다. 근데 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었고 미국 애를 하나 떨어뜨리고 한국 애를 받아줘야 됩니다. 하버드에 한 학년당 1,600명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25,00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매년 25,000명의 전교 1등이 배출됩니다. 미국에만 25,00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들이 다 갈라 그래요. 전교 1등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SAT 만점도 많이 떨어져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용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코넬을 갔습니다. 같은 아이비리그였지만은 저는 아버지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실망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잤습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갔다고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여튼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러는 상황에 딱 떨어진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트랜스퍼를 해야겠다. 내가 하버드에서 1년을 하고 코넬에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를 옮겨야겠다. 떨어진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넬을 가게 되었어요. 코넬은 저기 이따까 그 미국식 발음하면 이따카인데 이제 한국식 발음은 이따까예요. 이를 닦는 저 위 뉴욕 그 주의 끄트머리 위에 있는데 완전 절이에요. 저희 뉴욕에서 8시간을 거쳐서 운전을 해서 어머니랑 그때 갔었는데 완전 절간입니다.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일부러 밥을 안 먹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밥을 굉장히 조금씩 소식을 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되게 재미있었고 딱 놀 게 없으니까는 기껏 해봐야 우리 한인 교포들끼리 모여서 피자 시켜 먹는 게 노는 거예요. 피자 시켜 먹고 음악 틀어놓고 한 학기 지나고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에 애플리케이션 준비를 해서 똑같이 뭐 거의 달라진 점이 없어요. 코넬에서의 성적,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태권도 시범했던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더 넣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놀 것도 없고 저는 뉴욕 생활에 더 어머니와 같이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역시 난 도시 생활이 맞아. 그래서 하버드랑 콜럼비아를 넣었습니다. 네, 그때 1,100명이 하버드에 2학년으로 응시를 했고 그 중에 97명이 붙었어요. 1,100명 중에 97명이 붙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하버드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미국의 대학교는 1년이 지나면서 학사 경고 있죠. 한국 일단 들어가면 대부분 졸업합니다. 미국은 졸업하는 애들 1학년에서 자르고 2학년에서 자르고 3학년에서 자르고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공부를 시킵니다. 재미난 게 꼬마 때는 수학적 머리가 우리나라 애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창조적인 머리를 더 잘 쓰게 됩니다. 얘네들은. 기본 개념을 꽉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하는 어떤 그 커브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낮게 가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넬에서 1학년을 잘 마치고 이제 하버드로 2학년을 시작하게 되죠. 코넬에서 했었던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스키를 처음 배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20분만 가면은 스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처음에 가서 뭣도 모르고 첫날 그 블랙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상급 좀 탈 수 있게 돼가지고 상급에 올라갔다가 막상 낭패를 크게 봤어요. 이게 리프트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는 경사가 깎아지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갈까? 한 용기를 내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당탕탕탕탕 굴렀습니다. 제 얼굴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분 동안 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키는 다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한 번 넘어지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좋아. 아직 거 더 탔습니다. 막 이제 그 뒤부터 막 죽으러 타는데 갑자기 저랑 같이 타던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얼굴에 피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
그 아이스 바이트라 그러죠. 얼음에 긁혀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다 빨갛게 된 거예요. 빨간색으로. 근데 그게 추웠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왔던 거고 내려와서 따뜻한 곳에 가니까는 피가 쫙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 의료 앰뷸런스를 불렀더니 앰뷸런스가 와서 별것도 아닌데 저를 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뻘갰었죠. 코넬 대학교에서 생각나는 거는 스키를 배웠다는 것. 그리고 무모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하버드를 가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되게 복을 받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막상 그냥 하버드에 갔다면 더 이렇게 됐겠죠? 근데 코넬을 갔다가 갔기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코넬 동창들도 생기고 하버드 동창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그래서 저는 동창이 다 댕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다 내 날개가 될 수 있고 내가 주어진 환경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부모님이 이래? 왜 나는 돈이 없어?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 돼. 항상 꼬투리를 잡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감사했습니다. 근데 둘 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콜롬비아도 좋고 하버드도 오라. 왜냐하면은 코넬에서의 우등상장이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1학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왜? 부모님 안 계셔. 기숙사 생활해. 술 많이 마시죠? 많이 마시게 되죠? GPA가 관리가 안 돼요. 평균 대학생 1학년 GPA가 2.5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그 콘넬에서 아이들이 많이 술 마시면 놀 때 전 주간 공부를 했어요. 왜? 하버드를 난 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 통지서를 팩스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하버드 칼리지는 학부를 뜻해요.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모든 법과 대학원, 그죠? 정치 대학원 다 합친 걸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그러고요. 학부를 칼리지라 그러는데 하버드 칼리지가 가니까는 그 당시 아버지 회사에 한 이거는 그 대학교가 아니라 무슨 전문대학교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확인 전화가 오셨어요. 야, 그 하버드 전문대학 아니니? 그때 그죠? 3년 동안 아니죠. 제가 중3 말에 아버지한테 자극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보여드린다 라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버드에 딱 들어가고 나서 보세요.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하버드에 가면 8개 국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운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언어도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14살 때 자기가 만든 프로그래밍으로 특허를 받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4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벤츠는 지가 사줍니다. 이미 사업가예요. 와서도 또 사업해요. 또 어떤 친구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다녀요. 점자책을 읽고, 근데 저보다 학점이 좋아요. 어떤 친구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4년 동안 장학금을 주고 수화를 하는 선생님을 또 같이 고용을 해줘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학생 그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화하는 이분이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막 적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죠? 근데 학점이 저보다 더 좋아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상하는 모든 애들이 있는 거예요. 상상 속의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났고
정말 똑똑한데 거기다 착하기까지 해. 왕재수죠. 공부도 잘해, 똑똑해, 근데 성실하기까지 해. 코넬에서 본 친구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하버드에서 본 친구들은 노력하는 천재들입니다. 각각 자기만의 분야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애들이에요. 하버드에 가서 또 만나는 분들 중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삼성 그룹의 이재용 형님도 거기 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분인지. 근데 뒤에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 영어밖에 안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도 한글을 안 쓰고 영어를 왜 쓸까?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었고요. 뭐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있었고요. 뭐 어떤 수상의 자식도 있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미난 거는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유명하고를 떠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게 많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산 넘어 산이고 하늘 위에 또 우주가 있고 내 딴에는 내가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더 겸손해지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보세요. 코넬이나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나 다 똑똑합니다.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수님도 아니고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도 아닙니다. 다 교과서 다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같은 친구들, 동료들이 야, 격이 다르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머리도 좋은데 더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정은 전염됩니다. 애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참 게으르게 살아왔구나. 한 단계 더 자극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머님들이 왜 명문대에 가라, 뭐 좋은데 해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명문대를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면 좋은 게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성공한 것도 하버드에서 자기보다 제가 보기엔 더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워즈니악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HP를 만든 것도 휴렛과 패커드라는 친구였죠. 베스킨 라빈스도 베스킨이라는 사람이랑 라빈슨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만든 겁니다. 결국 20대에 대학이나 대학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이냐.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건 뭐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재미난 게 이 노력하는 천재들이랑 싸우니까 코넬에서 했던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했던 그냥 그 공부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집중도 잘 못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주눅도 많이 들었습니다. 뛰어난 애들을 보면서. 재미난 게 코넬에서의 숙제 양 딱 2배였어요. 같은 아이비리그인데도 숙제 양이 딱 2배였습니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읽죠? 눈으로 읽습니다. 그죠? 강연은 뭘로 듣죠? 귀로 듣습니다. 인풋의 개념이에요. 섭취하는 개념입니다. 지식을 섭취하는 건 우리는 눈과 귀, 손으로 적으면서 적는 것을 또 보죠. 적는다는 건 뭐냐면은 필기는 뭐냐면 소화하는 겁니다. 눈과 귀로 씹고 손으로 필기를 하면 섭취하는 단계입니다. 노트 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책에서 밑줄만 그으면 그것은 책의 것입니다. 밑줄 그은 것을 중간 단계인 노트로 필기를 하면서 그 페이지를 찍어버리면 내 머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노트예요. 필기라는 것은. 내 두뇌에 사진처럼 찍어서 잘 섭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다면 우리가 뭘 하죠? 오늘처럼 강연을 할 때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정치가가 얘기를 할 때 입으로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죠? 그죠? 혁명가들,
나라를 만드신 이성계 장군도 아마 말로 했을 거고, 대조영도 말로 꼬셨을 거고, 맞습니까? 빌 게이츠도 말로 비전을 제시했을 겁니다. 결국 뭐냐? 말, 그리고 손, 이건 또 다른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배출의 개념입니다. 책을 보고 강연을 듣고 내 두뇌로 소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손과 입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 가수가 되고요. 그죠? 말을 잘하면 리더가 되고요. 손으로 의수를 하면 의사가 됩니다. 손으로 작곡을 하면 작곡가가 됩니다. 손으로 타이핑을 하면 작가가 됩니다. 그죠? 손, 입은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눈, 귀는 인풋의 개념입니다. 많이 섭취를 해야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책을 보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자, 공부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난주에 몇 시간을 공부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를 들어 지난달에 책을 몇 권 보셨나요? 올해 목표 책 독서량이 몇 권인가요? 매일 몇 시간의 운동을 목표로 하시나요? 매일 밥은 3끼 먹어요.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비타민이 먹는 것을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매일 비타민 먹는 거 잘 안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한 건 알아요. 하지만 대부분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좋은 습관, 발전하는 습관, 좋은 나를 발전시키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대부분 안 한다는 겁니다. 98%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성공을 못하지? 내가 왜 건강하지 않지? 내가 왜 살이 빠지지 않지? 이해가 되시죠?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될까? 매 시간별로 공부를 할 때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15분 이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20분 이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뭐 딴 거 쳐다보고. 그죠? 요즘은 특히 더 심합니다. 휴대폰. 공부하려고 그러면 문자 오죠. 문자 답해줘야 되지. 지금은 더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공부할 땐 휴대폰을 꺼버려야 됩니다. 전 제가 뭐 할 적엔 휴대폰 완전 꺼버립니다. 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우리를 덜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 시간을 뺏는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적어보고 2주일을 적어보고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적어졌구나. 되게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뭐냐면 저는 저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실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느냐? 계획은 잘해요. 대부분 기억나십니까? 탐구생활 보면 딱 원 그려가지고 아침 6시 기상, 공부 4시간, 밥 먹고 또 공부 4시간. 그건 그냥 환상적인 계획표일 뿐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실제 얼마만큼 했는지 현실과 비교해보면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계획과 기록을 통해서 매일 2번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굉장히 시간 낭비하고 있었고 차근차근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됐죠. 친구들도 많은데 매주 주말이 되면은 같은 우리 동창들이 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아카펠라도 있죠? 아무 음악 없이 노래 정말 잘 부릅니다. 하루는 오에 켄사부르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 만나러 갔습니다. 질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한 번은 멜 깁슨도 왔어요. 하루는 강택민도 오고. 전 세계의 리더들이 옵니다. 매 주말마다. 그러면 와,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갈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음악회도 좋고 근데 숙제는 많아. 결국 뭐냐? 시간 관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게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주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뭘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 뭔가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그렇게 보러 가기로 했죠. 또한 심리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심리학 강의는 제가 듣지도 않았지만 청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재밌겠다. 그럼 청강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가서 동북아시아과 우리 홍정욱 선배님이 하신 동북아시아과랑 경제학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동북아시아과는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동북아시아과를 내리고 경제학만 전공을 했습니다. 경제학을 왜 전공을 했느냐? 의사 선생님도 경제를 알아야 되고요. 변호사도 경제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왜? 경제 활동은 모두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기본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당연히 경제 달인이실 거고. 경제 모르면 안 되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펀드 투자도 해야 되고,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경제 달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창업자 클럽이 있었어요. Entrepreneurs Club이라는 하버드 창업자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루밍데일의 회장님이 오시기도 하고 무슨 주스 회사의 사장님이 오시기도 하고 그럼 가서 또 질문도 하고 물어보죠. 그때 한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멋진 사장이 되려면 멋진 CEO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연기를 배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연기를 배워야 되나 여쭤봤더니 자기가 투자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못해서 두렵고 연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연기를 배웠더니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더 편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에 연기를 저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게 좋더라, 이게 발전될 거라 그러면은 저는 그대로 행합니다. 일단 부딪힙니다. 일단 불도저가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보고 참 좋은 내용이야. 밑줄만 긋고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을 실천화 옮기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듣는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말을 들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루는 이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중국 천안문 사태? 거기에서 아주 그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어떤 그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 여기에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말 걸라고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중국에서 보낸 공안처럼 두려워하더라고요. 깊은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하버드에 있는 4년 동안 정말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한국의 재벌 그룹의 2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클래스에도 있었고 형들 만나고 그럼 그분들한테도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저렇게 멀리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또 뭘 배울 게 있을까?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배울 게 있다. 배워야겠다. 내가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게 됐습니다. 결국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동하면서 아이빌리그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안 글로벌 소사이어티. 코리안 글로벌 소사이어티에서 KGS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냥 혼자서 만들자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꼬시는 거죠. 마케팅하는 거죠.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200명을 모았습니다. 모든 아이비리그의 지부를 만들었고 유진박도 우리 멤버였고요. 그 당시에 재용이 형님도 우리 숨은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뛰어난 아이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와 있지만 아이비리그에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자. 200명을 쭉 만드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숫자가 많아지면 뭐가 나죠? 당파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우리 지부가 더 숫자가 많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2년 만에 문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나는 내가 좀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리더로서 자질이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너무나 못한다. 난 너무나 멍청하다. 더 배워야겠다. 그 순간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결국 진짜 배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가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서 이외의 책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 이외에 더 근본적인 질문.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하버드에 들어온 건 들어간 건데, 그쵸? 하버드는 학교일 뿐입니다. 내가 뭘 할 것인가?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만나서 제 인생이 변했는데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입니다. 생각을 해서 부자가 되어라는 책이에요. 1925년도에 출판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젊은 나폴레온 힐이라는 변호사를 25살짜리 변호사를 만나서 자네 성공학에 대해서 한 30년 동안 책을 써보지 않겠나? 거기에 예스라고 한다면 내 친구들을 다 소개시켜주지. 내 친구들은 에디슨이 있고 코닥 필름을 만든 이스트만 코닥도 있고 코카콜라를 만든 아사 캔들러도 있고 굴지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 주겠네.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30년 동안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소룡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소룡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 책을 보고 변한 게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공학의 원론격인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맞아.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 그 책을 보고서 내 진짜 사부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버드의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부분, 그죠? 공부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사부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이끌고 있는 CEO들이고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리더들이고 주지사, 상원의원 편지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왜냐하면 내 단체가 잘 안 되니까 리더십이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방랑검객입니다. 저는 미래에 당신처럼 한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의 리더가 되려면 오늘의 리더를 만나거나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못 만나 주시겠다면 당신이 일생 동안 겪은 일 중에서 젊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조언을 하나 해주십시오. 하루에는 24시간이 있고 딱 60초만 쓰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 편지가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면서 웃음과 함께, 비웃음과 함께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며 땡땡땡 편지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버리면 미안하잖아요. 첫 답장이 미쓰비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츠시다 회장님, 스즈키 사장님, 코닥 회장님. 제가 놀랐어요. 이분들이 시간이 많으신가? 재미난 건 처음에 제가 했을 적에 한국 사장님들은 한 분도 답장이 안 왔습니다. 일본 사장님들이 오셨고요. 미국 사장님들이 오셨고요. 그 뒤에 워런 버핏 친필 답장 받았습니다. CIA 국장님한테도 보냈고요. 못 만나겠다고. 이미 재미난 게 거절 답장이 감동이었습니다.
굳이 버려지지 않고 답장을 해왔다는 게. 그 당시에 소니 회장님, 아키야 모리타 회장님한테도 편지를 띄웠는데 그 비서한테 그분의 자서전이 왔습니다. 지금 식물인간이 되셔서 병원에 계셔서 못 만나시지만 만일에 안 아팠다면 만나 주셨을 것이다 하면서 자서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는 자기 사진에다가 사인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요요마 선배님도 답장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조언은 스페셜리스트 돼야 되지만 제너럴리스트 되라. 뭐냐? 다양한 것을 많이 공부하고 또 자기만의 전문적인 뭔가를 쌓아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당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천재들과 교류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저는 그죠? 미국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기 때문에 인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맥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엄마의 윤호 영어. 그죠? 엄마의 윤호 영어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도 안소니 퀸을 만나는데 나는 더한 사람들 만나야지. 그래서 더 많이 쓴 거예요. 하버드 시절 3학년 때는 주말에 다른 애들은 술을 마실 적에 저는 풀을 마셨습니다. 편지 봉투를 사서 그죠? 풀이 발라져 있거든요. 풀을 이렇게 하면은 참 많이 비었어요. 피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재미가 보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이 답장이 오면은 주옥 같은 글들이고 야 한마디 한마디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후디 메누힌이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4살 때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한빈 부총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답장을 써주셨고 그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또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들의 아들들과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졸업장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부를 적극적으로 찾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1대1로 내 사부를 찾아가는 용기를 심어주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아, 나 서울대 나왔고 뭐 하버드 나왔고 졸업장 가지고 평생 나 이거 울거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배운 건 뭐냐? 리더들한테 찾아가는 용기, 적극적인 자세, 만나서 배우는 자세, 항상 공부하는 열정, 그것입니다. 3학년 때 또 편지를 많이 띄웠어요. 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홍콩, 북경, 일본에 많은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편지를 띄우면 찾아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자세요. 집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집에서 묵어라. 놀다 가라. 그래서 그때 비행기표만 마련했는데 중국 가서는 북경대학교에 가서 북경대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선배님도 만나고 동경 가서는 동경대 친구들도 사귀고 또 거기 계신 하버드 선배님도 만나고 싱가포르에 가서는 싱가포르 또 대학교 친구들도 사귀고 대학생 때 다른 나라의 명문대생들을 만나고 야 중국이 정말 커지는구나를 몸소 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가고 태국에 장관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야, 세상 어디를 가나 힘들고 헐벗고 그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고 저 사람들을 다 내가 구제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죠? 정입하니까 대학생 때는 근데 재미난 게 모든 가족들 웃고 가는 가족들은 어디를 가나 월트 디즈니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만화라는 것이 가족한테 저렇게 웃음을 전사하고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만화 사업을 해야겠다. 만화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죠. 빌 게이츠의 전기, 스티브 잡스의 전기,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보니까는 대부분 중퇴생이더라고요. 중퇴를 해야겠다. 하버드에 왔는데 4학년 때 야 중퇴를 해야겠다.
맞지 않습니까?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중퇴생이에요. 그죠? 서태지 중퇴생입니다. 임권택 감독님, 그죠? 영화 뭐 중퇴생이죠? 다 중퇴생이더라고요. 정말 성공하려면 중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버드 와서 보니까요, 중퇴를 해야 돼요. 엄마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중퇴를 해야 돼. 자, 아버지, 어머니, 바지끄댕이 잡고, 안 돼! 그래서, 협박 공갈로 이제 돈을 뜯어냈죠. 그 돈으로 만화책 샀습니다. 좋아. 그러면 1년 동안 내 학교 다니지만, 만화 수업을 들어야겠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만화 수업을 듣고서 1년짜리 만화 수업을 듣고 6분짜리 만화 영화를 만들어 봅니다. 그게 하버드맨과 곤드라의 대결이라는 6분짜리 만화 영화였고 그 덕분에 뒤에 동아일보에서 연재도 하게 됩니다. 편지를 그때 많이 썼을 적에 김미화 누나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의 많은 리더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아 누나가 친필로 답장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켄트에게. 아직도 그 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형네 형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까 첫 강에서 말씀드렸죠. 그 안소니 퀸이 오셨을 적에 미아 누나를 불렀습니다. 사진 한 방 찍으라고. 제가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럼 남는 거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심영래 형님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님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진을 쫙 찍어드리면서 형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역정을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아 누나한테 편지를 썼을 적에 형래 형님한테 편지를 썼었거든요. 답장을 왜 안 해주셨냐고. 그랬더니 뭐 별명을 하시더라고요. 재미난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애들 하도 웃겨가지고 별명이 심영래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형님 제가 그 중2 때 별명이 심영래였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렇게 그 당시 잘생겼었나 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편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였습니다. 남들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가 아니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결국에는 네 마음의 귀로 들어라.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래서 만화 사업을 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안소니 퀸을 전시를 하면서 형님 형님을 만나고 용가리 마케팅을 하러 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다른 하버드 동창을 꼬셨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만나면서 한국의 모든 만화가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현세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 김수정 선생님, 이두호 선생님 많이 만나면서 그때가 벌써 11년 전이죠. 98년도니까. 근데 그때 그분들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니요. 지금 많이 나아진 거죠? 네. 10년 전만 해도 만화가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네. 저는 한국 만화를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우수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니까 다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당시는 한류가 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럴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 사회 자체가, 그죠?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직함과 명함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나 의사야, 검사야, 판사야, 변호사야. 그게 아닌 직업들은 우리 한국에는 정답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필드 아시죠? 고양이 가필드라는 만화를 그린 사람은 자기 비행기가 있고요. 스누피를 만든 작가는 매년 200억을 법니다. 돌아가셨는데도 로열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시받는 만화지만 다른 데 가보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결국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커다란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형님을 따라서 같이 갔어요. 제 미국 친구랑 가서 이제 마케팅하는 것도 보고 막상 용가리가 처음 나왔을 적에 스토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흥행에 실패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D2로 이제 하시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만화 사업이 쉽지가 않구나. 정말 도박성이 강하구나.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깝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약합니다. 다 다운로드 받죠? 정작 그 돈을 내기보다는 영화도 다 다운받고 음악도 다 다운받고 뭐냐? 예술가들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진짜 커다란 부는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선진국에서는 예술가들입니다. 우리는 모차르트를 압니다. 그죠? 모차르트 예술가예요. 작곡가입니다. 피터팬, 우리가 보는 해리포터, 그 아주머니는 1조 2천억을 벌었습니다. 해리포터라는 글 때문에.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올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의사, 변호사, 판사, 사자로 끝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지금 더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또 미국이 저작권을 더 요구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실질적인 예술가들이 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카소를 알죠? 피카소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피카소는 죽었지만 영원히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영원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태교 음악으로, 그죠? 저도 기억이 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줄. 뭔가 만드는 사람이 결국 최고의 천재입니다. 창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의사와 변호사, 판사 이걸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 선생님이 돼서 고시를 패스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의 얘기고 앞으로 정말 천재들 보세요. 이번에 우리 박쥐를 만들어서 그죠? 영화제에서 예? 히트를 치시고 정말 이름을 떨치는 것은 뭔가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이제 좀 더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동아일보에 연재도 하게 되고 그 책을 내게 됩니다. 2000년도에 만화 보다가 하버드 갔습니다. 저는 만화책 본다고 잔소리하는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화책도 책이고요. 만화책도 많이 보면 도움 되고요. 철학 형성에 도움 되고요. 만화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국 가서 더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번에 나오는 뭐 트랜스포머 돈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그렇죠? 모든 전 세계 아이들이 보는 만화 엄청난 사업인 거예요. 돈 되는 그림이 그림과 경제학을 짬뽕시키니까 만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더 만화가 많이 발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암을 발병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어머니 간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죠? 1, 2학년, 2학년 지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부터는 전 세계 사부들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귀를 듣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만화가들을 만나보고,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내 사부를 찾아가고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잡지들도 다 죽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형님 따라서 용가리 마케팅도 가보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공부는 그저 책 공부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를 찾아가서 뭔가 배우는 게 진짜 공부더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떻게 사부를 만났고 어떤 편지를 받았고 요 내용을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시간은 기체 같습니다. 기체. 영어로는 vapor. 기체 같은 겁니다. 시간을 고체화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10년을 주면은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펀드를 하라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의 시간을 주고 돈을 주면 다 까먹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결국 뭐냐면 고체화시키는 게 성공입니다. 시간을 고체화시키다. 시간을 벽돌처럼 쌓으면 성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 블락은 시간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벽돌로 만들어라. 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 타임 블럭은 무엇인가? 이제 색깔이 쭉쭉 벽돌이 이제 몇 가지 색이 있는데 핵심적인 색깔은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게다가 노란색. 자, 초록색은 뭐냐? 숲의 색깔입니다. 나뭇잎. 생산적인 시간이 초록색이에요. 파란색은 블루 오션. 새로운 만남. 그죠? 핑크는 즐거운 시간. 잠자는 시간, 노는 시간. 노란색은 황금 벽돌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초록색은 인풋 색깔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책을 읽고 뭔가 머리에 넣는 게 초록색.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것은 노란색 벽돌. 파란색은 오늘처럼 새로운 만남. 학원에 가서 새로운 방정식을 공부하는 게 파란색입니다. 콘서트를 가보는 거, 여행을 가는 거 다 파란색입니다. 영화 보는 거 파란색입니다. 시간에는 색깔이 있다. 시간에는 비타민 요소가 있다. 시간을 활동으로 나눠서 색깔화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보내주십시오. 이게 하버드식 시간관리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기록할 때 검정색, 흰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색깔, 시간의 비타민 요소를 분석해서 이게 인풋의 색깔이냐, 아웃풋의 색깔이냐, 그냥 노는 시간이냐. 핑크색은 그냥 게임하거나, 잠자거나, 그냥 즐거운 행복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대에는 뭐가 많아야죠? 초록색 벽돌과 파란색 벽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핑크색 벽돌이 많아집니다. 근데 10대 때 게임하고 노느라 핑크색 벽돌을 많이 쌓는 애들은 뒤에 고생하게 됩니다. 책은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내질 않아. 황금색 벽돌을 쌓지 않으면 책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을 적고, 이거 근데 되게 노가다예요. 색깔 다 칠하고요. 이걸 제가 10몇 년씩 해오다가 이번에 웹사이트로 무료 웹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자동으로 색깔이 칠해집니다. 무료로 해야지 또 많이들 쓰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진짜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10대 때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이 바로 전 세계 리더들한테 답장을 받아서 만든 편지였습니다. 저 혼자 가지기엔 아까워서. 이분은 일본의 천재 작가입니다. 대학교 4년 동안 4,000권의 책을 읽고 4,000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매일 3권의 책과 3편의 영화를 봤고요. 지금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750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20대에 해야 할 50까지, 30대에 해야 할 50까지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일본의 천재입니다. 리더십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 왕이 리더십.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로빈 훗의 리더십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더 많은 고아원에 가고 싶고요. 초대해 주시면 저는 가서 공짜로 강연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소년원에도 그래서 갔었고, 아이들한테 니들은 보통 애들보다 3배 더 이상 성공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실천력 있는 애들이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왔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어떤 명함,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양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대량으로 하는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이루기 위해 그럴 각오가 있는 자에게 자격은 주어진다. 일본의 한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저는 제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겁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죠? 예전에는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면 하버드에 들어가서 찾은 것은 내가 만화라는 사업을 해보고 싶고 다양한 리더들을 만나고 그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만화에 대한 꿈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만화를 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일들이 몇 개 더 붙었어요. 강연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7만 명 넘게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눠주면서 또 제 것도 만들면서 또 배우면서 인풋, 아웃풋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또 TV로 또 만나게 되고 제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많은 도전이 되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사는,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해봤더니 안 맞아. 그러면 또 딴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한 번에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입니다. 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쉽게 목표를 찾을 수 없고요. 그래서 2강에서는 하버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살아왔는지 보여드렸고요. 3강에서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버드식 목표 설정. 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 막연한 꿈이 있습니다. 막연한 꿈, 막연한 사람들. 막연한 사람들이 뭐죠? 막 연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확하게 꿈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눈으로 보니까 더 와닿죠? 네. 사진을 제가 꼭 찍는 이유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사진을 꼭 찍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록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기록했고요. 그죠? 피터팬을 쓴 작가는 피터팬을 기록했고요. 무언가 남기고 가는 겁니다. 뭔가 주고 가는 겁니다. 기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졸업, 입학, 남겨놓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기록을 하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졸업식, 결혼 기념일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매일매일이 생일이고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2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3강에서는 목표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진지하게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야, 지금 네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주연급을 넘어서 한류 스타? 지금 네 위치는 홍콩 반장과 제주무랑 딱 중간이거든? 뭐 먹을래? 저기 보이는 노란 찌라면 머릿속에 가득한 찌라면 오뚜기 Just let me take you there. We got to take it there. Just let me take you there. 스타일 깊이를 더하다. Absolute Style, La Setti Premier Blue and Black. 남편 챙기랴 애들 돌보랴 3 응? 3 뭐? 세일?
대한민국 아줌마 아무나 하나. 어디? 엄마는 슈퍼맨 SOU가 SOU. 지칠 땐 하늘을 봐. 파랗게 깨어난다. 내 몸이 원하는 내가 찾는 아이 아끼고 아껴온 당신. 당신은 페이프리가 아껴줄게요. 웅진코웨이 고객이니까요. 웅진코웨이 페이프리. 짠! 어디에 걸어야 할인받을까? 걸어봐. 여기? 샥! 여긴 못 받지. 여기. 저기? 거기? 어떡해. 할인받기 힘들지? 이동통신사 어디에 걸어도 쇼! 전국민 할인요금 쇼!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B형, 자유롭고 충동적이다. 자신의 S라인을 위해 이렇듯 도발적이다. 오. 현명한 선택 제스프리 골드 키위. 당신이 어디에 있든 휘센의 바람은 당신만 찾아갑니다. Life is cool. 휘센. 깔끔해 맛있어 쌀이라서 분매. 깔끔해 맛있어 야, 맛있어. 완전 깔끔해. 우리 쌀로 만든 청정 완순창. 파워가 높으면 연비가 안 좋다. 아니다. 연비가 좋다. SUV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다. Sorento R. P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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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gic dragon. 메이크업 위에 퍼프로 가볍게 톡톡. 오휘 파우더 선블록 EX. 햇살을 톡톡히 즐기다. 프루덴셜 생명. 나에겐 라이프스타일 샤파가 있다. 놀랍고 새롭고 뻔하지 않은 CJ 오쇼핑. 우리 딸 뽀뽀 한번 해보자. 싫어. 더러워. 이젠 무슨 낙으로 사나? 락. 생활의 락. 전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해요. 기미한 점도 그냥 넘길 순 없죠. 이건 끈질긴 기미 잡티. 피부 속부터 깨끗해지니까. SK2 화이트닝 덤 데피니션. 생각을 바꾸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좋아하는 색? 난 블랙. 난 레드. 전 블랙 주세요. 레드야 레드. 우린 블랙이야. 빨간. 난 둘다 black, red. Moto V10. 헬로 모토. Love or hate. Urban Egoist. Tosca. 아름다움은 이기적이다. Love or hate. Urban Egoist.